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분명 나이도 비슷하고 살아온 세월도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이고 어떤 사람은 늘 걱정과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누군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또 누군가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좋은 거야. 타고난 거지 뭐.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차이는 운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 하나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좋은 말 몇 마디 드리고 끝나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60대, 70대 이후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실제 심리학적 근거와 함께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바로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직후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이고 어쩌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표정이 참 좋아지셨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관계의 파도, 건강의 파도, 경제와 돈의 파도, 그리고 가족과 자녀, 손주와 관련된 크고 작은 변화들까지.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하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제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더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매일 반복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7가지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편해진다. 정말 그럴까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더 많아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의 무게도 함께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거대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부터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하게 되고, 그땐 참 잘 나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조금 비워진 자리에 후회와 비교가 들어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내적 평가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내적 평가가 쌓이면서 불안과 우울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잘해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 내 모습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자기 비난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말이지만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강력한 열쇠가 되는 거죠.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눈빛을 잠시 마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의 나는 충분합니다. 이 말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약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말들을 오늘 하루만 잠깐 쉬어보는 거죠. 비교도 잠시 멈춰봅니다. 어제의 나와도 남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오늘 여기까지 온 나를 인정해주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기초 체력이 조금씩 차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말을 줄이고 관찰을 늘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예민해집니다. 특히 가족,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로 기분이 상하고 표정 하나에 오해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말을 괜히 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역사를 보면 지혜로운 어른들과 현자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아끼고 상황과 사람을 관찰하는데 더 많은 힘을 썼습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무겁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입보다 귀를 먼저 엽니다. 빠르게 말하기보다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살펴보고 상대의 표정과 숨소리까지도 조용히 관찰합니다. 왜일까요? 말을 줄이면 갈등의 씨앗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줄면 마음이 덜 상하게 되고 마음이 덜 상하면 하루 끝의 피로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말 몇 마디 덜한 것뿐인데 내 마음의 평온이 오래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화할 때 나는 오늘 듣기를 80, 말하기는 20만 하겠다. 마음속으로 가볍게 정해두는 겁니다. 상대가 말할 때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 3초만 세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짧은 3초 동안 내 감정을 한번 걸러내고 나면 상대에게 던지는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의 떨림, 숨소리, 말의 속도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말보다 먼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줄이고 관찰을 늘리는 습관, 이것만 지켜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과거보다 오늘 하루에 중심을 두고 사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살기도 전에 지쳐버리곤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오늘 하루의 연속일 뿐이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도
결국 하나하나의 오늘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걱정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오늘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잡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의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몸을 위해 단 10분만 걷겠다. 오늘은 내 마음을 위해 감정 노트를 한 줄이라도 적겠다. 오늘은 가족에게 미소를 한 번 더 건네보겠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만 정해서 움직여보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한 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서랍 한쪽에 넣어두거나 또는 실제로 버려버려도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는 그건 내일의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속으로 말을 걸어봅니다. 끊임없이 뒤와 앞을 오가던 마음의 에너지가 오늘이라는 한 점에 모이기 시작하면 머릿속 잡음이 놀랄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정리정돈보다 더 중요한 마음 정돈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 정리는 참 잘하십니다. 서랍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옷장도 계절마다 갈아치우고 주방도 반짝반짝 닦아 놓으시죠. 그런데 정작 그 집에 사는 내 마음은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한 말, 섭섭했던 기억, 미안했지만 꺼내지 못한 감정, 서운함, 억울함, 후회. 이런 감정들이 마음의 방 한쪽 구석에 옷더미처럼 쌓여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감정 피로가 몇 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기운이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마음 정리를 위한 작은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 5분 혹은 10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서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답을 떠올리기 어려우면 그냥 단어로라도 적어보세요. 서운함, 고마움, 피곤함, 뿌듯함. 그리고 이렇게 적어봅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 그래도 하나를 꼽아보자면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이었나? 아주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신 것, 햇빛을 잠깐 쬐는 것, 우연히 본 꽃 한 송이,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이렇게 좋았던 한 가지를 적어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나쁘지만은 않았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남아있는 나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조용히 떠올리고 머릿속에서 휴지통 아이콘에 그 감정을 집어넣는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도 종이에 그 감정을 적은 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그냥 쌓아두지 않고 한 번은 정리해주는 행동입니다. 집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곳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방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거리 조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자녀의 한마디, 배우자의 반응, 형제자매, 친구, 모임 사람들.
그 말과 행동들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아 잠자리까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밀도보다 거리가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다 들리면 오히려 작은 소리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완충장치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관계의 모든 문제를 내 책임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선을 그을 줄 압니다.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돼. 비교와 오해를 줄입니다. 누구네 집은 저랬다더라. 내 친구는 자식이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비교는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고 내 마음도 함께 갉아먹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대화는 바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흥분되어 있을 때 혹은 내가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일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하루가 지난 뒤 혹은 서로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거리두기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적당한 거리를 배운 사람은 관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문제야. 하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조금만 움직이기 시작해도 마음이 덩달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단 15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불안감이 40% 이상 감소하고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편한 범위 안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만 시작해도 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엔가 반드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집 주변을 걷기도 하고 단지 내를 산책하기도 하고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드리면 우선 하루에 10분만 걸어보는 겁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고 엘리베이터 대신 한 번쯤 계단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아침이나 저녁에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크게 돌리고 팔과 다리를 쭉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에 쌓인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시니어 체조, 시니어 스트레칭 같은 검색어만 입력해도 쉬운 동작들로 구성된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 하루에 한 영상만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머릿속도 함께 움직입니다.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한자리에 엉켜버리지만 걸으면서 떠올리는 생각은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몸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가 마음을 위한 큰 선물이 됩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내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기쁨을 두는 사람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적은 비교와 자책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었을까? 이런 비교와 자책은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더 작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 기쁨은 사실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사소한 것들 속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데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마신 차 한 잔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다면 그 순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음미해 보는 것. 햇빛이 포근하게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순간, 아, 오늘 참 좋다 하고 짧게라도 느껴보는 것. 우연히 본 꽃 한 송이, 길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문득 떠오른 고마운 사람 한 명. 이런 사소한 장면들 속에 현재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런 순간을 하나만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그래도 이것 하나는 참 좋았다. 그리고 그 한 줄을 노트나 메모장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기쁨들을 하루에 하나씩 모아두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바탕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소한 기쁨들이 모여 평온한 하루를 만들고 평온한 하루들이 모여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예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관계도, 건강도, 시간의 흐름도 예전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 습관을 조금씩 천천히 내 삶 속에 들여놓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이를 뛰어넘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루 10분 나를 인정하는 시간, 말을 줄이고 관찰을 늘리는 순간들, 오늘에 집중하는 선택, 마음을 정리하는 짧은 기록,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두기,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루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발견하는 눈.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나이 들수록 더 편안해지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나와 비슷한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분에게도 한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와 위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